짜자자잔. 자자자잔. 자, 갑시다. 자, 정적분의 활용.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만한 거는 딱히 없고요. 그냥 문제만 계산만 와장창창 그냥 풀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죠. 두 넓이에 관련된 비율의 내용이에요. 자,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호가 똑같고 그 다음에 정적분의 넓이가 뭐 같은 거, 뭐 편의상 그냥 넓이가 2등분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전체 테스트를 한번 볼 건데 일요일날 전체 테스트 다 봅니다. 재원생 다 똑같은 시험지로 봐요. 전원이 실전 시험지랑 비슷하게 이제 좀 만들어 놨고요. 그걸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좀 볼 거예요. 자, 거기에도 문제 유출은 안 되지. 문제 유출은 안 되고 아무튼 뭐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자, 근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얘는 중요하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마치 우함수 기함수 적분 중에 우함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몰라 그냥 뭐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뭐 2등분 한다. 그죠? 이 둘이 똑같다. 라고 들어가는 거. 그냥 각각 접근해서 그냥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약간 좀 내신형 스타일 문제예요. 교평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위로 볼록한 이치 함수가 있어요. 자, 얘는 y는 fx가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빵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렇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y는 mx에 의해서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때 2-m의 세제곱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내신형 스타일에서 좀 나와요. 단권한 교재는 있습니다. 교평수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뭐 굳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m값이 되게 지저분해서 그냥 이렇게 구하라고 문제를 내요. 꼭 이런 문제만 있지는 않습니다.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냥 대표 케이스 하나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이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 넓이를 S1, 이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이 두 넓이 각각 다 구해서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차피 2차 함수가 두 근사의 끼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mx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또 2차 함수 두 근사의 끼부분의 넓이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직각삼각형 넓이랑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따로따로 들어가줘야 되다 보니까 별로 좋진 않아서 차라리 S1의 2배가 S1 플러스 S2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더 추천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S1 플러스 S2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0, 2만 들어가 있고 최고체계수는 어차피 P가 1이니까 6분의 최고체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그렇죠? 일단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교점을 일단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이 교점을 구한다.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2, mx다 라고 한다면 우변으로 넘겨서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m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교점 좌표가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2 마이너스 m. 자, 그러면 0과 2 마이너스 m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어차피 최고치계수는 똑같이 그냥 1로 나올 거라서 S1 자체가 6분의 최고차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그쵸?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 그거 2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같다라는 걸로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어요. 자, 6분의 약분해주면은 2 마이너스 m 세제곱은 2 한번 약분해주니까 4구나. 그래서 답이 4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 무조건 따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관련된 문제를 한 번만 간단하게 좀 풀어봅시다. 사실 뭐 여기에는 문제들은 웬만큼 풀 수 있을 거라서 그나마 제일 지저분한 거 50번 한 번만 해볼게요. 50번. 계산 자체가 조금 지저분합니다. 비율적인 관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왔어. 힌트 좀 줄까? 그러면 얘는 만약에 fx가 k보다 크면 fx 빼기 2분의 k. 잘했네. 잘했네. fx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yk가 이렇게 나왔다면 k보다 큰 경우에는 fx 빼기 2분의 k. 평행이동했다고 치고 2분의 k를 뺐더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그냥 그대로 나오죠. k보다 큰 경우에는 물론 얘를 아래로 2분의 k 만큼 평행이동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때는 사실상 2분의 k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래로 2분의 k만큼 평행이동이 된 상태. 이렇게 된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gx 그래프.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0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라고 돼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얘밖에 없네. y는 k가.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k 지점, k가 지금 양수인지 무슨지 모르지만 이 상태에서 요거 나오다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다시 올라가니까 얘만 미분 불가능이 돼요. 얘는 fx, 얘는 gx. 그래서 g0는 g2랑 똑같대요. 0에서만 미분 불가능한데요. 얘가 지금 이 콤마죠.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이 상태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f에서 g를 빼고 0부터 있겠죠. 이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높이는 무조건 2분의 k죠. 근데 가로는 2죠. 그럼 2분의 k가 4. 이렇게 그냥 나머지는 괜찮을까?
점을 몰라서 문제가 되죠. 그 점을 미지수로 삼아야 돼.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죠. 교점이 안 나온다라는 거. 그렇죠? 뭐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 나오죠. 뭐 두 점 다 나와 있으니까 x가 2 증가할 때 y는 3 감소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예 삼각형 넓이가 정해져 있어요. 3. 그래서 S1은 3 곱하기 16분의 13배 16분의 39. 얘는 16분의 9. 여기까지는 되게 다들 무난하게 지금 잘 나온 상태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교점을 구하는 게 좀 문제가 된다. 그렇죠? 왜냐면 너무 좀 지저분하잖아요. 얘랑 얘랑 연립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A 값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 일단은 연립을 한번 써보자. 자,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2분의 3x 빼기 3은 0인데 이거의 근 중에 하나가 지금 교점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미지수로 그냥 잡고 들어갑시다. k, 콤마라는 걸로. 그럼 만약에 k로 잡았다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k 플러스 3이라고 봐도 되고 ak제곱으로 봐도 되죠. 그래서 일단 관계식 하나가 무조건 나와요. 미지수를 잡는 순간 관계식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놓고 S1이 16분의 39인지 S2가 16분의 9인지 그죠? 그거는 본인 편할 대로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나는 어차피 이게 S2로 가면은 두 개를 또 찢어야 되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나라면은 그냥 S1으로 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사실 별 차이 없어요. S1으로 가나 S2로 가나 별 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1 값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은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1차에서 2차 뺀 거. 그쵸? 1차에서 2차 뺀 거.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에서 ax제곱 뺀 거. 그쵸? 요게 지금 결국엔 16분의 39구나. 그쵸? 그래서 미지수는 ak 2개. 근데 식도 2개. 그래서 연립해주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일 지저분한 게 딱 이 문제예요. 제일 지저분한 거. 그러면은 0부터 K까지는 A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볼의 넓이하고 K부터 2까지는 또 직각 삼각형으로 가야 돼요. X 대신에 절대값 X를 넣으면은 X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X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는 F3 플러스 T죠.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F3 플러스 T야.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똑같아. 그래서 쟤는 X축의 양 방향만 그려주고
좌우대칭으로 가요. 근데 이게 t를 기준으로 좌우대칭 가면 안 돼. y축 기준으로 좌우대칭이야. 이거 보자, 구간수거는. x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가 똑같아서. 괜찮은가? 잠깐만.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함수가 이 상태였다고 치기, 그러면 왼쪽으로 t만큼 표이동하죠. 왼쪽으로 t만큼 표이동해서 그게 만약에 무슨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양수만 그려가지고 좌우대칭으로 나온다. 근데 만약에 평이동한 게 이 상태잖아. 양수만 그려놓고 좌우대칭으로 나온다. 괜찮을까? 왜냐면 무조건 이 함수라서. x 대신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x 대신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절대값이 껴있잖아요. 얘는 이게 만약에 gx라고 치잖아. g-x도 똑같아. 괜찮을까? 아니, t는 모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t는. 그치, 무조건 y축 대칭이야. y축 기준으로 양수만 그리고 좌우대칭. 자, 그래서 미안.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4분의 3k 제곱 3k 빼기 3분의 ak 세제곱 16분의 39. 자, 그러면 이때 ak 제곱이 얘죠. 지금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두 개야. 문자 두 개씩 두 개면은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문자 하나 줄이면서 한 문자 한 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a를 없애는 게 편해요? k를 없애는 게 편해요? 당연히 a 없애는 게 편하죠. 왜? a는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a 얘 하나밖에 없는데 k는 막 양면에 다 있고 여기는 뭐 k가 좀 덩덩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a를 없애봅시다. 자, 근데 a는 k 세제곱이랑 붙어 있으니까 양변에 k를 곱해서 이렇게 일단 갈게요. 그렇죠? 요걸로. 자,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다 담아놓는다 라고 치면 마이너스 4분의 3 k제곱 플러스 3k. 그 다음에 ak 세제곱 대신에 이걸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로만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k제곱 빼기 k. 그렇죠? 요게 16분의 39구나.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준다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2. 그렇죠?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16분의 39구나.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양변에 마이너스 16을 곱할게. 마이너스 16을 곱하면은 얘는 지금 4k제곱. 얘는 마이너스 32k. 마이너스 16 곱하면은 플러스 39네요. 인수분해가 되나? 2, 13, 3.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 값은 2분의 13이거나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교점의 x좌표잖아요. 근데 교점의 x좌표가 당연히 2보다는 왼쪽이 나오겠죠. 그렇죠? 2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3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2분의 3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2분의 3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겠죠. 여기다가 k 2분의 3 집어넣으면은 4분의 9a는 2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3, 4분의 3. 그쵸? 따라서 a는 3분의 1이다. 그쵸?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넓이가 이런 건 된다라는 거는 사실 쟤처럼 그냥 다 계산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그냥 단순 계산이라서. 내신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 높진 않아요. 높진 않습니다. 얘 말고 밑에 게 무조건 나오는 애죠. 자, 그게 뭐예요? 넓이가 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위에 거랑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똑같이 그냥 넓이 같은 건 맞아요. 뭐 2등분이나 같나 뭐 똑같은 얘기죠. 근데 차이점은 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적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적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랑 얘가 넓이가 같은 상태. 그러니까 통적분 입장에서 보면은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애들 마치 기함수 적분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좌우 대칭 기함수 적분하면 빵 나오듯이 애초에 아예 그냥 연산 자체가 거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걸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몰라, 그냥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볼게요. x축, 그 다음에 뭐 y축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y는 무슨 3 이런 게 있다. 몰라, gx라고 한번 쳐볼게요. gx라고 쳐볼게. 자, 그래 놓고 얘를 x는 k로 잘랐을 때 그 다음에 y축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를 S1, 얘를 S2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S1, S2 만약에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는 대로 그냥 이율이 다 따로따로 구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S1과 S2를. 근데 S1하고 S2를 구하려면 당연히 어때요? 그거 좀 알아야 되죠? 모르겠다. 그냥 알파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래, 그는 알파라고 쳐봅시다. 근데 이 둘의 교점을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놔요.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K값 구하셔. 막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S1은 S2랑 같다라고 해서 S1을 구해보니까 인테그랄. 그쵸? 0부터 알파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그쵸? 0부터 알파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자, 그게 지금 알파부터 K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그쵸? 알파에서부터 K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적당히 빼고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나중에 찾아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막상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어때요? 둘이 부호만 반대요. 뺀 함수에 부호만 반대.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다 넘겨볼게요. 그럼 0부터 알파까지 G 빼기 F. 얘는 넘기면 빼기 알파부터 K까지 F 빼기지. 자, 여기 지금 현재 빵 나오는 상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맞아. 이거 플러스로 바꾸면 얘 안쪽 부호 바꿔도 되잖아. 그쵸? 그러면 피적분 함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0부터 알파, 알파부터 K. 그러니까 당연히 합쳐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쵸? 0부터 K까지. gx 빼기 fx가 빵 나온다. 그쵸? 이렇게 그냥 생각해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빼남수를 갖다가 hx라고 친다면 걔는 지금 어떻게 생겼겠느냐라는 건데 빼봅시다. 빼볼게요. 알파 지점에서 지금 빵 나오는 상태고 그 전에 g에서 알파 뺐다. g에서 알파 뺐다. 그러면은 음에서 양으로 가죠. 이게 지금 hx네. 그쵸? gx 빼기 fx.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k까지 적분한다 라고 친다면 얘가 S1, 얘가 S2잖아요. 그러니까 통적분은 그냥 빵 나오지 않겠냐. 그죠? 음수함, 양수함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는 핵심이 뭐라고요? 통적분은 그냥 빵 나온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괜찮죠? 통적분이 빵 나온다. 자, 이거 어느 정도 중요해요? 얘네랑 비교가 안 돼요. 별이 일쪽에. 일쪽에. 그냥 무조건 나와요. 그냥 무조건 나오는 애니까 얘는 반드시 마스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풀이가 얘밖에 없느냐? 아니, 얘 말고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완전 똑같은 풀입니다. 따로 적분해도 상관없잖아요. 따로 적분해도 상관없으니까 0부터 K까지 gx, dx 빼기 0부터 K까지 fx, dx 여기 지금 현재 빵이죠. 그러면 얘가 빵이면은 굳이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둘이 같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겠네요. 괜찮죠? 그렇죠? 자, 이게 어떤 해석인지 한번 봐봐요. 이렇게 풀어야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자, 뭐냐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S3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식은 뭐예요? S1 플러스 S3예요. 자, 요 식은 뭐예요? S2 플러스 S3예요. 이해돼요? 그렇죠? 자, 얘는 이거 둘이 더해가지고 그냥 둘이 더해가지고 어차피 같으니까 직사각형 넓이랑 이 fx로 둘러싸인 넓이가 똑같다. 이렇게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 문제풀이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알파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신형 스타일 문제, 실전형 말고 내신형 스타일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 문제는 뭐가 있냐? 약간 좀 이런 거 있죠? 몰라, 2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얘를 갖다가 fx를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넓이 S1, 요 넓이 S2 했더니 S1과 S2가 1대1이에요. 자, 그랬을 때 K는 얼마세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풀겠느냐라는 거죠.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얘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1대2잖아. 1대2잖아. 근데 대칭축 1이잖아. 그래서 대칭축 1이잖아. 이 교점 구하면 안 된다고요. 교점 구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 0 나오는 거. 근해 공식으로 가면 우주 가잖아요. 아, 그럼 잠깐만. 1대2였으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어차피 같네. 그쵸? 아, 그럼 얘는 0부터 1까지 그대로 적분한 게 그냥 빵이구나. 그쵸? 그래서 3분의 1 빼기 1 플러스 K는 빵. 따라서 K 값은 3분의 2구나. 그쵸? 이렇게 그냥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문제 하나. 시간 관계상 많이 풀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미안. 호호호. 64번 한번 볼게요. 자, 올해 6월 평가원 13번 문제예요. 5달 전에 나온 거. 사실상 뭐 이게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 기출 문제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 나온 것 중에서 문제가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들어갈게요. 저기 아까 앞에 넘어갔던 문제들 다 이 문제예요. 넓이가 같다. 아까 넘어간 거. 다 이 문제들입니다. 작년 수능도 나왔고요. 올해 수능에서 기억이 왜 책임 있는데 기억이 안 나지? 자. 엄청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쉬었지. 너무 쉬었지. 헷갈리는 거 있나? 아까워서 풀자고 하고 싶은데 굳이 안 풀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풀면 좋아요. 잠깐만. 저 지금 K가 없어지나? A 대신에 바꿔 집어넣으면? 아. 그죠, 영향 미치지. 왜냐면은 K 값에 따라서 A, B가 다 바뀌어요. 아, 그러면 저희 주식이나 사는 시간에 다시 바꾸면 상관없나요? 그치. 다 서로 영향 관계가 있어요. fx에서 직선 배남수는 두 교점을 기준으로 앞을 이렇게 나가죠. 양수합 함수합 양수합이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동적분하면 방이라도 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한번 써주게. 얘가 지금 fx와 gx잖아요. gx라고 잡으면은 fx 빼기 gx는 두 점에서 방 나오죠. 그러면 얘는 이 함수를 hx라고 잡으면 걔는 지금 이 점과 이 점 방 나오고 이렇게 함수가 될 거예요. 자, 오케이.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지금 AC 넓이 더한 게 B랑 똑같다라는 얘기 자체가 A-B 플러스 C는 지금 빵이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우리가 빼남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요거 편에서 그냥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x에서 gx를 빼남수는 교점에서는 빵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는 3차 함수. 아, 요게 지금 빼남수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죠? A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가 이거랑 당연히 똑같을 거예요. B.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지금 C. 요게 되겠죠?
자, 요 부분까지가 지금 이제 K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해주면은,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빼남수, hx, 그죠? 얘를 빼남수 적분해주면, 양수합, 음수합, 양수합이 될 텐데, 어차피 그게 지금 현재 빵이다. 그죠? 요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머지 계산해주면 0부터 K까지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22x 플러스 3분의 8 그렇죠? 요거만 적분해주면 될 거예요. 얼마지? k세제곱 빼기 3분의 11k제곱 3분의 8k 는빵 그럼 얘는 3분의 k로 묶어주면은 3k제곱 빼기 11k 플러스 8 그래서 3일 마8 마일 그러니까 뭐 3분의 8이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는 되게 좀 전형적인 문제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야, 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내가 아까 전에 시간 너무 많이 썼네. 자자자자자 그러면 다음 걸로 한번 좀 갈게요. 뭔가 좀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막 나가고 있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계속 한번 풀어봐봐요. 엄청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나오는 게 계속 넓이에요. 계속 넓이.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 자, 역함수가 왜 나오냐면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함수는 정적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역함수의 정적분을 한번 고민만 해보자. 여기서부터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가 이제 속도가 속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역함수 정적분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 번만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솔직히 속도가 속도에서는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자, 역함수의 정적분이라고 한다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는 다 다음 함수로 들어가죠.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봅시다. 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3차 함수의 일부를 잘라놨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리고 그거의 역함수 y는 x가 있어요. 자, y는 x의 대칭이니까 역함수는 지금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이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생각해볼게요. 구간 뭐 다 나와 있으면 그냥 부정적분해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fx가 보통 다항함수를 주죠. 그럼 당연히 역함수는 무리함수죠. 그러면 얘는 부정적분이 되냐 이거예요. 저기 미적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쵸? 다항함수 적분밖에 못해요. 수투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산을 우리는 아예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대신 대체 방안은 있잖아요. 뭐? 맞아. 둘이 y는 x 대칭이잖아. 그래서 얘는 대칭시켜서 요 부분으로 넓이 구하자. 둘이 똑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자라는 게 최종 핵심 취지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특별할 거는 없어요. 이 대칭성만 생각해서 가지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가주는 걸로 계산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F점에 대한 좌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A, FA, 얘는 B, FB.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FA, A가 되겠죠. 이 점은 FB, B. 자, 그래서 FA부터 FB까지 적분이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자, FA부터 FB까지 GX를 만약에 적분한다 라고 한다면 뭐야 그럼 이게 F값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거 만약에 숫자로 나왔으면 이게 F값으로 다 환산해줘야 되죠. 다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잖아. 그러면 얘는 물론 이 위에서 아래 거 뺀 거 적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보통 수식적으로 정리해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따만한 직사각형. 얘가 지금 FB, 얘가 지금 B. 그쵸? 그래서 아예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작은 직사각형 넓이를 하나를 또 빼주네요. 자, 여기 가로 길이는 A, 세로 길이는 FA.
그래서 AFA를 또 빼주게 되겠죠. 빼기 AFA.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다 빼고 나면은 이제 남는 거는 그죠? 이거 하나가 남죠. fx가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부터 b까지 fx dx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예시를 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테그랄 1부터 이렇게 할까? fx가 x제곱 플러스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3부터 10까지 역함수 정적분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맞아. 얘는 지금 요 값이 f1이잖아. 얘는 이 값이 f2잖아. 그쵸? 그래서 2f2에서 1f2를 빼고 1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 거 빼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어차피 이게 다 저 내용이니까 그래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쵸?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주면 2 곱하기 10, 20에다가 1 곱하기 3 빼주고 이거 적분해주면은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x에서 1, 2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식도 중요하지만 얘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죠.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fa부터 fb까지 gx dx.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 얘는 결국 bf b 빼기 af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a부터 b까지 fx dx는 파란색. 그 다음에 fa부터 fb까지 gx dx는 분홍색.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거 두 개 더하면 얘잖아요. 기역자. 그쵸? 뭔가 굉장히 기억해야 될 것 같이 생긴 그죠? 기역자. 자, 그래서 얘는 이 기역자는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 뺀 건데 이게 BFB에서 AF를 뺀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어떻게 들어간다? 아예 부정적분을 다 구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시간 관계상 65번 1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1부터 10까지 gx dx. 그럼 잠깐만. 요게 지금 fx가 x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니까 f2구나. 얘가 f1이구나. 그쵸? 괜찮죠? 2f2 빼기 1f1 20 빼기 1 그래서 19다. 그죠? 그래프 그려서 가도 상관없지만 바로 한 큐에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돼줘야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잠깐 요거 하고 잠깐 1분만. 자, 그 다음에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얘는 너무 좋다. 그죠? 자, 얘가 fx예요. 자, 그 다음에 gx. 두 개가 동시에 만나잖아. 그쵸? 이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원래는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적분이라고 하는데 보면 알겠지만 gx는 우리가 역함수라서 적분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y는 x로 잘라서 fx랑 얘 넓이 구해서 두 개 뻥튀기 그냥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쵸? a부터 b까지 fx 빼기 x 절대값 그쵸? dx의 두 배다 라고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 지워도 돼요? 진짜 1번. 이거 너무 빨리 썼나? 자, 아무튼 요거까지가 얘는 진짜 이 기본 내용밖에는 문제가 아예 안 나옵니다. 자, 마지막 속도와 이동거리에 관련된 건데 요것만 설명해주고 싶어서. 자,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냐, 위치함수라고 한다면은 시각이관에서 나타내 주죠. 자, 아는 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 아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속도는 뭐예요? 미분에서 들어가죠. 그쵸? 자, 그리고 왜냐면 얘 자체가 시각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의 정의니까. 그쵸?
거기에다가 극한 씌워주니까 dt분의 dx, dx dt. 그래서 얘는 순간속도. 그렇죠? 그러면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a는 f2't. 그렇죠? 왜냐면 가속도의 정의는 델타 t분의 델타 v. 그렇죠? 시각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빵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렇죠? dv dt.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왜 다시 정리하냐면 거리 함수라고 해서 나는 혼자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거리 함수. 이 거리 함수가 S, 이동거리 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쵸, 학교 갔다가 가방 놓고 와서 집에 들렀다가 다시 학교 가요. 자, 그래서 위치, 시각, 학교까지 가다가 가방 놓고 와서 집에 들렀다가 다시 학교 가요. 그쵸? 이렇게 된다 라고 친다면 거리 함수는 뭐냐? 얘는 지금 위치 함수잖아요. 그럼 거리 함수는 뭐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가는 도중에는 위치나 이동거리나 똑같죠? 시작할 때부터. 뒤로 가는 경우에도 이동거리는 누적이니까 이동거리가 앞으로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다시 앞으로 가면 이동거리가 가죠. 얘가 S야. 괜찮죠? 요게 S야. 누적된 이동거리 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이동거리 함수를 왜 잡은 거예요? 속력이라는 용어 정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의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예요. 거리의 변화량. 누적된 이동거리 변화량이니까 그냥 이동거리예요. 괜찮죠? 자, 그거를 갖다가 시각을 한없이 빵으로 간다. 그러면은 ds dt. 그쵸? 이렇게 나올 거예요. S라는 기호는 우리가 볼 일이 별로 없어요. S라는 거는. 왜냐면 이건 미적분에서나 많이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때 속도랑 속력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속도랑 속력을 한 번만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다 라고 한다면 속도랑 속력이랑 똑같아요. 근데 뒤로 가는 도중이면 속도랑 속력은 부호만 반대로 나오니까 속력은 무조건 양수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절대값으로 봐도 상관은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알았어. 진짜 끝났어. 진짜 끝났어. 오, 진짜 끝났어. 자,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자, 이제 적분 쪽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절대값 적분이라서 얘는 넓이가 되겠네요. 자, 이것 때문에 넓이 개념 안에 정적분의 활용 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케이스 몇 개만 한번 나눠봅시다. 아니, 진짜 그만. 자, 뭐냐면은, 자, 얘는 우리가 속도 함수를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줘요. 속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속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분을 쓰는 걸 나는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면 부정적분을 씌워주면 얘는 위치 함수가 나와버리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속도 함수를 갖다가 정적분을 씌워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사실상 나는 90%는 전부 다 그냥 이걸로 풀어요. 실제로 풀 때는 10% 정도만 이걸로 푸는데 얘를 10%를 이걸로 푸는 경우는 딱 하나야. 애초에 부정적분 구하기 힘든 경우들. 그래프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함수식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들. 그때만 얘로 좀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얘는 어차피 할 일이 없어요. 적분할 일이 없습니다. 속력함수에 관련된 거. 그렇죠? 속력함수. 오. 자, 속력함수에 관련된 거. 자, 얘는 부정적분을 씌울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겠죠.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 바뀌어서 나오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x가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는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 일일이 다 부정적분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권장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정적분으로 문제 푸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B 위치, B까지 이동거리에서 A까지 이동거리 뺀 거니까 누적된 이동거리, A부터 B까지 이동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할게요. 오케이. 자, 개념적인 거는 미안해. 여기까지가 전부 다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와, 미안해. 너무 막상명했다. 그치? 엘리베이터 막힐까봐. 질문하면 이제 좀 환산할 거야. 미안. 자, 저기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 되나? 네, 오케이. 자, 아유, 알았어요. 저 질문 있는 사람? 와!